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비장의 기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비장은 우리말로 지라라고 하죠. 지라. 왼쪽 갈비뼈 그 횡격막 바로 아래, 그러니까 왼쪽 콩팥의 바로 위에 비장은 위치해 있습니다. 길이는 10 내지 12cm, 폭은 6 내지 8cm, 무게는 한 180g 정도의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라는 피를 많이 함유하겠는데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10%를 그 조그만 장기가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함유하는 그런 장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장은 우리 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 림프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정상 상태에서는 비장은 촉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비장이 조금 부었다면은 왼쪽 갈비뼈 밑에 촉진하면은 비장은 이렇게 촉진이 가능한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비장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세균이나 항원을 또한 걸러내고, 그리고 오래된 적혈구를 파괴하고, 그리고 적혈구의 질을 그렇게 컨트롤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비장은 색깔이 붉은색을 띱니다. 그 이유는 비장에는 수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비장의 색깔은 붉습니다. 그리고 비장은 골수를 빼놓고는 혈액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혈액 조성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또한 저장소고 혈액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혈관 내의 혈액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장기가 되겠습니다. 비장은 혈관이 아주 많이 있고, 그리고 혈액이 많이 통과하는데 그 조그만 장기에 1분에 150cc 정도의 많은 혈액량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은 그 자체가 면역기관입니다. 면역기관이기 때문에 비장에서는 암이 거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장암이란 말은 대단히 흔한, 별로 듣지 못한 말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체험할 수 있는 비장의 기능 중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식사 후에 급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은 피가 소화기관에 몰려 있는데 급하게 또한 근육에도 피를 공급해 줘야 될 때, 그러나 급한 피는 비장에서 비장이 이렇게 꽉 조여지면서 쥐어짜면서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피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식후에 갑자기 운동하게 될지 할 때는 비장이 꽉 조여지면서 왼쪽 아랫배가 갑자기 아프게 됩니다. 좀 아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땡기게 되는 거죠. 만약 또 비장이 비대해지면은, 비장은 혈액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많은 피가 비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빈혈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장은 아까 말했던 아주 중요한 면역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장이 절제가 된다면 평생토록 면역력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장의 또한 다른 기능으로서는 혈소판을 내보내어서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속에 들어오는 각종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돕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장이 기능이 떨어지면 세균성 폐혈증에 걸리게 되는데, 이것은 적혈구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그러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어쩌면 혈액의 정화 능력, 얼마만큼 깨끗한 혈액을 가지고 있는가가 면역력의 그러한 그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장이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은 쉽게 폐혈증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아는 황수관 박사 같은 사람도 폐혈증으로 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폐혈증은 무서운 병인데 비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폐혈증도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장이 약해지면 폐혈증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에 걸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만큼 비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비장의 무기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은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장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은밀한 것 같아도 중요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비장은
노폐물을 소염 제거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서 피순환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그러한 장기인 것이죠. 그런데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비장에 대한 개념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다릅니다. 한의학에서 비장 그러면 비장과 췌장을 한꺼번에 더불어서 그 비장이라고 부르는데, 서양의학에서는 비장은 비장으로, 췌장은 췌장으로 구별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췌장과 비장을 합해서 비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말하는 비장은 현대의학에서 보는 비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어쨌든 한의학에서는 또한 비장과 위장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위장이 허약하다면 그것은 비장이 허약해서 생기는 병으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비장은 위장에서 음식물을 잘 소화해서 흡수를 시키면 그것을 온몸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기능, 우리 한의학에서는 운하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소화 흡수된 영양소를 온몸에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비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과 위장은 서로 연결되어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속이 메스꺼릴 때 비위가 상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비장과 위장을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는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장병이나 비장병은 각각 분리하지 않고 함께 진단하고 처방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비위가 허약하면 먹은 것이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메스꺼리고 입맛도 없으며 배에서 소리가 나고 설사도 하게 되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럼증 같은 빈혈도 생기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장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이것을 인간 생명의 기본 물질인 기, 혈, 진액으로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은 것을 잘 소화해서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비장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비장이 허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소화 기능의 이상. 그러니까 만약 위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트림이 많이 나거나 잘 먹지 못하거나 잘 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비장의 기능이 약해서 그런 것이죠. 식욕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르게 해주고 기력이 없고 피곤하고 변도 무르게 나오고 그리고 배에서 소리도 자주 나면서 하반신이 잘 붓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비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통혈 기능입니다. 이 통혈 기능이라는 것은 혈액이 혈관 안에 잘 머물러 들어가는 그러한 기능인데 비장이 약해지면 혈액이 혈관 안에 잘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밖으로 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멍도 잘 들고 코피도 잘 나고 여자의 경우에 자궁출혈도 많이 나고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혈 기능이 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장이 약해지면 이렇게 혈액 문제, 피가 새어나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비장은 살과 근육 그리고 팔과 다리를 주관합니다. 비장이 만든 영양물로 살과 근육이 단단해지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심리적인 것과도 비장은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생각을 너무 깊이 했다 그러면 비장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걸 습이라고 말하는데 습이 많게 되면 해를 입게 되는데요. 차가운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유제품 등으로 인해서 몸속에 습을 많이 축적하게 되면 비장의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비장은 음식물을 기와 혈로 바꾼 뒤에 몸과 근육의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얼굴의 근육을 자양시켜 주어서 얼굴을 맑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장은 흡수된 음식물로 피부의 자양분인 기와혈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와 근육이 비장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전신을 이루는 근육과 피부는 모두 비장과 위장에서 산생되는
기와 혈에 대해서 열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장이 튼튼해야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하여튼 비장이 안 좋으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기를 자주 느끼게 되고 팔다리 저림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속이 더부룩하며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자주 설사도 하면서 자주의 변비의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비장이 나빠지면 혀가 잘 굳어지고 그리고 명치가 답답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트름이 자주 나고 다리도 차가워지고 무릎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화장애 외에도 피부가 메말라지고 윤기가 없는 그러한 현상도 띠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피부와 얼굴에 주름이 빨리 생기면서 노화 현상이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비장은 우리의 미용과도 관계가 있는 그러한 장기가 되겠습니다. 또 비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온몸의 수액대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담이나 가래가 많이 생기게 되고 특별히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고 특별히 코끝이 빨개지는 주사비 현상이 비장의 약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코끝이 빨개지는 주사비, 이걸 보면서 저분은 비장이 나쁘구나 쉽게 컬러로도 색깔로도 구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입술도 자주 마릅니다. 얼굴에 윤기가 사라지고 색깔도 조금 탁해집니다. 코피가 자주 나게 됩니다. 이거 모두 다 비장에서 생기는 그러한 증상 때문에, 비장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장을 튼튼하게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민간요법으로는 발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발끝이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이러한 발끝치기가 있는데 왜 그것이 좋냐면은 엄지발가락의 제일 안쪽에 있는 비장경락의 원혈인 음백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자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장경락을 자극함으로써 비장이 강해지게 됩니다. 하여튼 절대로 비장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과식을 해서도 안 되고 식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만 되고 야식은 비장에 아주 해롭습니다. 과식은 금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특별히 혈액을 조성하는 그러한 한약재, 황기, 백출, 악요, 단삼, 구기자, 오미자 그리고 산약과 같은 그러한 한약재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아울러 소화를 잘 시키고 위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한약재 그리고 간을 좋게 하는 한약재와 함께 사용해서 비장의 기능을 높여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비장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